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그 양도 부분과 그다음 상속, 증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도와 관련되는 건요, 뭐, 제가 말씀드린 부가세 문제도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 너무 세금이 세서 그래요.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라든가, 다주택자 있잖아요. 양도세 계산이라든가,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는 기존 뭐, 양도하고 똑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무상으로는 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양도 시점에서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내가 어떻게 임차인을 관리하고 사업자를 어떻게 뒀는지도 계속 세무서에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팔기 전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체크사항이 되는데 등기상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주거용입니다. 전입신고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무조건. 주택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출입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그거 보면은 주택용들을 일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이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주택수의 위 오피스텔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세대가 1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근데 이 임대인은 이게 내가 공부상 오피스텔로 돼 있고 업무용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요걸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하고 자,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뭐 12억 넘어도 뭐 세금 냈다. 제대로 신고해서. 그래갖고 그냥 비과세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이 보였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됐던 이 요건은 절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구입을 한다거나 취득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팔 때는요. 잔금을 치기 전에 계약서죠. 계약서에 계약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자금 조달하고도 똑같아요. 양도 부분은 자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하거나 뭘 할 때요? 이제 증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요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하는 사람 입장, 상속 증여죠. 취득세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관련돼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세율만 좀 볼게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율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3.16%입니다. 업무용만 그래요. 그 다음에 증여는 4%입니다. 문제가 되는 세율이잖아요. 여기 이제 과세 표준이 오겠죠. 상속도 있고 이제 증여도 있는데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증여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오지 않아요. 시세,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됐던 감정을 받은 게 먼저 왔으면 그 감정가액에 제가 말씀드린 4%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상속을 받아버리면 이 감정가액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시하고요. 이건 시가 표준액입니다. 예, 금액이 더 다운이 되겠죠. 자, 시가 표준액에 말씀드린 대로 3.16을 곱해서 상속인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상속하고 증여가 있는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2.96%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3.16%를 적용합니다.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상속은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증여와 관련되는 거는, 여기 세율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8%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는요,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그걸 알 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예외 규정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상속이나 증여를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제가 분류를 했고요. 자, 참고로 또 상속 증여 시점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이죠. 그 다음 증여는 증여 접수일입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입니다. 저는 6개월이 되고 그게 뒤에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신고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서에서 결정이란 걸 반드시 거칩니다. 그 결정 기간이 이제 9개월이 될 거예요. 이게 보통 상속세 신고 기간에 셌다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전후 6개월로 보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접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6개월, 뒤에 3개월입니다. 6사입니다. 66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 기간은 9월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에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 됐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든 평가가 들어가는데 세법에서는 뭐예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시가를 원칙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정받은 거, 그렇죠? 그다음 수용이나 경매받은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감정 평가를 좀 많이 해요. 저도 금액이 작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자, 그럼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기준 시가 등은 우리가 조회가 가능한데, 뭐 강남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분양가도 크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받는다면 기준 시가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10억 원 이하는 감정평가법인 하나만 하더라도 감정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상속증여 시점에서 기준 시가가 10억 원을 넘겨버리면 부동산에 관해서 2개 이상입니다. 자, 2개 이상이에요. 각각의 가격이 있는 그 가격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자, 뭐요?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나, 그 다음에 뭐 수용, 경매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유사,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해서, 자, 전후 6개월, 전후 3개월, 63, 66으로 해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안 됐다면, 이제 국세청 기준시가 있죠? 홈택스에 조회 가능한 보준종 평가 방법으로 해서 상속세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증여세 가액으로 해서 평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2024년도 9월달에 국세청 내부 지침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지침 내려온 게 강남의 뭐 꼬마 빌딩이죠. 이걸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땅, 나대지입니다. 그게 나대지. 요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좀 많이 해라 해서 좀 세무서에서도 좀 감정평가를 좀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2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첨부가 3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9월 이후에.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있다고 한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클 때. 그게 뭐냐? 새로 들어간 게 초고가 아파트 있죠? 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지 말아라. 감정받아라. 지침이 떨어졌어요. 네가 감정해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할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 금액이 큰 것들은 보추정 평가방과 국세청 공시가격이 아니고요. 개별공시, 주택 개별공시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들어간 게 상가 겸용주택입니다. 이것도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을 때잖아요. 이것도 개별 주택가격으로 가고 나머지 뭐 점포라든가 땅을 안 분해서 개별 공시지가 적용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감정으로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지금 현 시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 현 시점에서 비주거형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대지도 개별 공시지가의 기본 면적 곱한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뭐 반포동이라든가 강남 같은 거 뜻하고요. 단독주택, 뭐 평창동이라든가 성북구, 그 다음에 상가겸용주택도 내가 만약에 감정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가로 보충평가방으로 신고해서 상속증여가 들어가면 이걸 아마 감정으로 부과를 할 것 같아요. 금액 일정. 그러면 어떻게 돼? 과소로 내가 상속이나 증여 부분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더 나오겠죠. 대신 그 경우에 평가에 대한 뭐 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금액이 떠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금 현재 납부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금 현재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중에서 양도 부분과 상속 증여, 특히 감정평가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도 시점에만 판단하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